네, 이번에는 1-3강이죠. 전체 로드맵을 그려놓은 사람이 합격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요 책의 내용을 좀 함께 봐볼게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왜 너 정도면 중경외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잖아. 잘 모르겠어. 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일단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명확하게 목표를 앞서서 잡아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이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아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전체 로드맵을 좀 설정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만약에 28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 28, 7, 빠르면 6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좀 느리게 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28에 나는 증권사 혹은 투자자문사 운용사에 입사를 좀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둡니다. 물론 세 군데 동시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28살 때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경력이 7년 차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자문사 등을 좀 설립해서 나만의 이런 경력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봤고요. 40대 중반에는 이제 저서 그리고 금융 쪽 관련된 부분으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50대에서는 금융 관련 협회 활동이나 강연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20대부터 50대까지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은 이제 로드맵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공부가 무엇일까? 뭐 투자 자산 운용사일까? 아니면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또 증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 아카데미를 좀 다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시선 처리를 하면 좋은지, 또 눈동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뜨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약간은 좀 조절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창업학을 알려주는 이런 석사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창업 지원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또 글쓰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또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강의 설계, 그리고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이런 제안서 어떻게 접촉을 하는지, 그리고 강의 PT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이런 강의 스킬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정한 이런 전체 로드맵을 세우게 됐을 때 적어도 나는 20대 때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30대 때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전체 로드맵을 좀 설정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거를 봤을 때는 이런 방송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회사 운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경험들은 강의를 위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무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고요. 회사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빠르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입사 후 포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내가 퇴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는 않겠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왔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얘기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을 때는 우리가 1년 1년을 굉장히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계획을 세웠을 때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아마 한 달 동안만 스케줄러를 작성하셔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정해져 있는 일을 안 하고 이 관련된 스케줄링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케줄링을 명확하게 밟아 나갔을 때 우리가 목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데드라인을 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일정한 부분들의 데드라인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데드라인은 수능이었죠. 수능은 일정 기간이 딱 됐을 때 그 시점에서 그때까지 준비한 걸로 테스트를 합니다. 수능이 우리를 기다려주나요? 물론 내년으로 가면 기다려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 동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공부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3월부터 9월까지 어떻게 공부하겠다 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되고 인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턴이 어떤 부분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상반기에 많은 부분을 채용을 하는지 하반기에 많은 채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로드맵이 세워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준비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우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 투자자문사, 운영사, 은행이라는 이런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을 들어가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각각의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금융학회에 가입을 한다는 거는 은행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보험사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 기초 자격증,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산관리사나 이런 AFPK라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 정도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대해주는 곳도 있고, 그래도 적어도 이런 지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좀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최근에 방카슈랑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을 좀 취득해 놓으면 은행에서도 도움이 되고 보험사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잡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진행이죠. 만약에 내가 증권사가 최선호 회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직무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갈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애널리스트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금융투자 분석사나 뭐 투자자산 운용사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분석한 이런 분석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로 각각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 놓는 거죠. 설계를 해 놓고 그걸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포트폴리오화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에세이로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투자 자문사를 가기 위해서는 인턴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진행할 것들을 찾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라인업을 해놨습니다. 공통적인 것과 각각의 것을 이제 라인업을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금융협회 가입을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공통 부분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 지원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일단 협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금융협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한 활동이 있고 이를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요 활동들을 확인을 하고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회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업협회 이제 방문해 본 다음에 수업 등을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각국에 우리가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자격증들을 어떻게 취득을 할 것인지 일정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금융 공모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인이나 지금 뭐 이제 독금사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관련된 그런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융권과 관련된 공모전을 할 것인지 그 외에 공모전을 활용을 해서 금융권을 끌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해당 직무에 필요한 그런 공모전이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관련된 공모를 나가서 준우수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생활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중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공모전을 나가게 되고 관련된 부분에서 수상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취업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그런 부분들만 정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일정들이 축축축축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실행하고 옮기고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 맞는 그 시기까지만 이뤄낸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이런 취업 준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1-3강 로드맵을 세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격한다 라는 부분인데 이건 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융권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래도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내려놓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수 같은 경우는 나무를 베기 전에 칼을 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갈지 않은 날로 나무를 하게 된다면은 손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만 더 길어지고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한 방을 날리는 그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로드맵 반드시 설정하고 금융권에 진입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